새벽달 울음소리마저 야속하게 울리는군요. 이 늙은 몸뚱이는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잠은 다 잤습니다. 어차피 이 텅 빈 가슴은 지난날의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 더섭던 꿈들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아야겠지요. 핏빛으로 얼룩진 저의 회고록을. 여기 이 허름한 국밥집이 제 젊음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뼈를 고았지요. 뜨거운 김에 얼굴은 늘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마디마디 굳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일찍 사별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새끼들, 진호랑 미영이가 재롱을 떨었으니까요. 손님들께서 오늘도 국밥 맛이 끝내준다며 웃어주시면 그것이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국밥 진짜 맛있네. 얼굴은 좀 피곤해 보여요. 그랬었지요. 늘 걱정해 주시던 박 씨도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날 이상훈 씨를 처음 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던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다른 분이셨지요. 국밥 냄새가 참 그립습니다. 하시던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국밥을 후루룩 드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참 따뜻하셨었지요. 그때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저와 함께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이라 그때 저는 낡은 국밥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라도 뿌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에 홀린 듯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일본에서의 생활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으리으리한 저택, 고급스러운 가구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상훈 씨는 일본인 장인 요리사의 거친 말투와 차가운 대우를 받았지만 묵묵히 견디며 장인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고 지금의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훈 씨는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다정하셨고 제 자식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진호에게 새 차를, 미영이에게 번듯한 아파트를. 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저릿합니다. 엄마, 이 차 외제차지 진짜 멋있다. 감사해요. 엄마, 이제 저도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릴게요. 엄마, 새집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민수 씨도요.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꿈결 같은 풍경 속에서도 어쩐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욕망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꼈던 걸까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훈 씨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속삭이시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결국 힘이 다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순자 고마웠소. 그리고 미안하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제게 그분의 엄청난 유산이 남겨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저희 가족에게 닥쳐올 가장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상속 절차가 끝나자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탐욕의 그림자가 그들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진호 그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와서 돈을 요구했고, 미영이 그 아이는 남편이라는 그림자에 가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상속 재산은 총 50억 원입니다. 엄마, 이 돈이면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사업을 하고도 남을 돈이야. 엄마, 민수 씨가 좋은 투자건이 있다고 최소 2배는 벌 수 있대요. 어리석은 저는 그저 제 새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진호 그 아이는 돈 맛을 보더니 완전히 미쳐 날뛰었습니다. 사업은 핑계였고, 밤마다 도박판을 전전하며 제 귀한 돈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탕진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국밥, 소답해서 땀 흘려 번 돈, 이상훈 씨께서 평생을 바쳐 모으신 돈을 도박판에 던져 넣는 것을 보면서 정말이지 피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이번 판만 따면 다 갚을 수 있어. 안 돼, 진호야. 제발 그만해. 이러다 우리 모두 망해. 몸서리칩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돈에 매달리는 아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절망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그 아이 남편 민수라는 그 간사한 사람은 아주 감쪽 같았습니다. 번듯한 외모의 달콤한 말솜씨로 저를 완전히 속여 넘겼습니다. 장모님을 위해서 라느니, 확실한 투자라느니 온갖 감언이설로 제 돈을 빼돌렸습니다. 옆에서 미영이 그 아이는 철석같이 남편을 믿고 저를 설득했고, 어리석은 저는 또다시 속아 넘어갔습니다. 장모님, 이 사업은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엄마, 민수 씨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발 투자해 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사기였습니다. 그 악마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제 딸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제 딸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저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끔찍한 배신감은 지금 떠올려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투자하신 금액 전부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텅 빈 통장, 남은 것은 이 낡은 국밥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많던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제 손에는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 자식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을 어떻게,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 눈앞에서 잃었다는 그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결국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이 초라한 국밥집으로 모든 것을 잃고 상처투성이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이 그 아이는 옆에서 힘없이 저를 돕고 진호 그 아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민수 그 악마는 감쪽같이 사라졌겠지요. 그래요,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이 낡은 솥에 다시 불을 지피고 뜨거운 국밥을 끓여내야겠지요. 핏빛으로 얼룩진 저의 회고록은 아직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덧없이 흘러간 수십억의 내 꿈,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저의 국밥집.
이 핏빛 회고록의 끝은 과연 어떤 색깔로 칠해질까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